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경제전쟁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경제전쟁, 세계의 대변환이 이끈다. 해겔 준호변증법, 여기에 따르면 서구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알트코인 대학살극이 있었습니다. 마진 트레이딩, The Mother of All Evils. 그리고 다카이치가 수상 이 김칫국을 마셨냐,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좀 불길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서구의 대부호들이 개인 벙커를 만드는 거 이런 내용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셸 오바마지 각본을 썼는데 이제 미국 내전도 암시하고, 그리고 핵벙커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자들이 들어가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것이 한국에도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고 아직 휴전 상태죠. 그래서 이 공사 관련돼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개인이 어떤 이제 대단지 어떤 핵벙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공개되는데, 예를 들면 1000명이다, 500명이다. 이 사람들은 핵전쟁이 터져도 안전하게 이제 이 안에 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과 이제 한국의 이런 조짐들, 결국 이제 이 세계를 주무르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집단들, 이들이 진짜 무언가 이제 흉측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어쨌든 2028년까지 이런 벙커를 만든다고 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밖에 없죠. 3년 안에 급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좀 걱정이죠. 자, 그리고 일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의 이제 총재죠. 자민당 총재까지는 됐는데, 그런데 총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공명당입니다. 연립정권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다수당으로 정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공명당이 빠지겠다. 자민당은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자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명당과 이렇게 이제 연립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공명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인 인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들도 이렇게 이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 진행 중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자민당의 부패 스캔들,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 엔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튀는 거, 이것을 방치하는 거죠. 일본의 이제 일반 국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득, 월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물가가 이제 꽁충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삶의 퀄리티가 이제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민당에 대한 반감,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다카이치가 된 거, 이 배후에는 이제 아소가 있는데, 아소는 미국이나 서구가 원하는 것, 자, 이제 엔캐리 트레드죠. 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엔화가 계속 이제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자민당이 요구하고 아소는 받아서 다카이치를 밀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민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물가 이것 때문에 이제 견딜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이래서 야당 세력들은 다시 이제 해처모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상황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카이치가 수상이 되기 힘들고,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물가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자, 그리고 중동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휴전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랍 돼지들이 등장한 거죠. 아랍 돼지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공인양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학살극의 공범입니다. 아랍의 요르단, 이집트, 에르도안도 마찬가지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들 다 한패거리죠. 결국 이쪽에 이제 주민들만 이제 절단이 난 거죠. 자,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가자지구랑 붙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자지구로는 배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하마스를 누가 만들었는가? 최초 이제 기원을 추적하면은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무슬림 브라더스. 이들은 순위 과격 분자들이죠. 무슬림 브라더스 배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들이 돈을 댄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도 돈을 대고 그리고 미국 역시 일정 정도 도움을 준 거죠. 가자에 있는 하마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순니 아랍 세력의 프락시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자 주민보다도 오히려 이 순니 아랍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기어 나온 하마스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합니다. 혈색도 좋고 멀쩡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하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을까? 지도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이집트가 있죠. 땅굴을 통해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전쟁 물자들 무기 누가 되었을까요? 이집트를 통해서 다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이 시아파, 이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하마스 바로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집트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개구멍, 지하 땅굴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식량, 전쟁 물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동안 버텨온 겁니다. 이거 미국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모두 거대한 가면극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순니 아랍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얘네들 다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요르단, 에르도안까지 있죠. 다 순니 아랍들. 자, 이들이 모여서 거창하게 피스 2025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이 국민들에 대해서 쇼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이제 무슬림 주민들이죠. 이들은 지도부를 이제 성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자지구 깨끗하게 청소되고 여기 있는 주민들 거의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금싸라기 땅으로 이렇게 재개발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지분은 트럼프 대통령 이쪽이 가지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하마스 관련돼서 이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리아 내전 때입니다. 십몇 년 전이죠. 자, 시리아 내전 때 다마스커스 밑에, 자, 알 아사드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몇십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난민촌이죠. 그런데 하마스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이시스랑 손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폈죠. 그리고 이제 아사드나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민병대들이 와서 여기를 맹폭했습니다. 결국 한 3,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야무크 난민촌 이제 사건, 이 사건을 서구 언론은 아사드 정권 그리고 이제 이란 민병대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공격한 이유는 이쪽에 이제 하마스가 아이시스랑 손을 잡고 아사드 정권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장 투쟁을 했죠. 결국 이 하마스라는 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전체 이제 순니 아랍의 프락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I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아이시스가 이제 손을 잡고 이 아사드를 치기 위해서 이쪽 난민촌에서 이제 기지를 만든 거죠. 여기를 이제 이란이 함께 때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 가자 지구는 재개발될 겁니다. 여기에 돈을 대는 이제 걸프의 이 모나키 올리가크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쿠슈너가 등장하죠. 쿠슈너의 이 프라이빗 컴퍼니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곳과 이스라엘의 이제 투자 회사,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정말 이 큰 그림,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날 겁니다. 여기 이제 가자 주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아주 소수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집트나 다른 나라는 이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네게베 사막 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가면 그냥 사막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사람이 살만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로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항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정착촌을 만들고 대신에 지중해를 면한 이 가자의 금사라기 땅, 이 앞에 이제 게스존도 있습니다. 이곳은 아랍의 이제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 이쪽에, 그리고 블랙락이나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이쪽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먹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국인이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중 경제 전쟁으로 오겠습니다. 이 중국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가면 여전히 중국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쳐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뭐 체감상으로 한 10% 정도, 이 정도면 뭐 미국인들이 감수할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또 반도체니 히토리니 또 터졌습니다. 이 중국의 대미 수출, 이것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국 경제에 이제 큰 타격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유튜버를 보면 이제 중국의 실업 사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국의 실업은 산업을 갑자기 고도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으로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경우는 이제 고도화될 때 그런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수출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수입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 중국의 수입이 느는 것은, 이것은 중국이 어떤 물자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서구와의 장기적인 이제 전쟁, 경제 전쟁이죠. 여기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물자를 집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싸움은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디에 있는가 글쎄요. 그런데 중국은 이 장기적인 싸움을 염두에 두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인 전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번에 중국과 이제 어떤 딜을 내서 유리한 것을 끌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이제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장기적으로 플레이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몇 가지 믿는 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럽까지 갔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슈가 되자 미국이 주문을 했습니다. 뭐 유럽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주문에 따라서 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넥스페리아, 이것을 갑자기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중국인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장 자격을 박탈하고 정부가 지정한 사람을 이제 사장으로 앉히고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만한 회사인가?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생산되는 이제 반도체들, 이것은 주로 유럽 내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 2년 전이죠. 코비드가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수요가 늘 때 전기차에 필요한 반도체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중국에 원활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이제 유럽은 이렇게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유럽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의 이제 생산 캐파 40%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들, 이건 뭐 중국에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들, 주로 유럽으로도 가지만은 다른 나라 뭐 필리핀이나 이런 곳으로도 많이 갑니다. 자, 불필요한 조치라는 거죠. 결국 유럽이 미국이 하는 전쟁에 가세했다, 공동 전선을 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이제 넥스페리아, 원래는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에 이제 지분을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었죠. 갑자기 국가 안보 우려, 이것을 이유로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이렇게 이제 정부가 차지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군데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입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 이것을 전시에 이제 비상법을 이용해서 장악을 하고 뭐 이런 것은 각국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자, 뭐 이것이 이제 유럽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후 이제 오늘 올라온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은 결국 미국이 시켜서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우크라이나 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에 완전히 굴복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반격할 텐데, 네덜란드 기업들, 뭐 미국, 독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 여기 결정적인 이유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제조업을 중국 내로 옮기고, 중국인은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 내 공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해외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액수를 선진국은 중국 내에 투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사태가 오는데, 이때 중국이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의 자산, 이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덜란드에 대해서 보복할 겁니다. 네덜란드 기업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로얄 더치쉘, 뭐 유니레버, 그리고 ING, 이런 기업들, 뭐 금융기관들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이것은 뭐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작은 섬나라 대만이죠. 대만의 TSMC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칩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TSMC에서 이용되는 장비, 특히 이제 ASML 네덜란드 기업이죠. 여기에 의존하고 있고, ASML은 독일에서 칼 사이즈, 자, 여기서 이제 광학 장비들, 뭐 렌즈, 거울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의 이제 EUV 장비에 사용되는 광은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입니다. 이게 단일 회사에서 생산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 패턴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터, 주로 이제 JSR 이런 일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초순도 석영, 이것은 미국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뭐 구리, 휘토류, 칠레, 콩고, 중국, 특히 중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네온, 불소 등 각종 특수가스, 우크라이나, 일본에서 수입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조각만 빠져도 이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히토류. 자,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국이 만약 빠지게 되면은 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아지노모토, 미원 만드는 회사죠. 이 미원 만드는 회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빌드아웃 필름, 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코팅하는 거, 그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물처럼 엮였죠. 중국이 히토류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이 망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중국의 반격은, 자, 일단 군용으로 가는 거, 이것을 막겠다. 그리고 이제 민수용은 이제 중국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일단 이것은 민간에서 사용한다. 민간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이런 칩에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은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중국은 믿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중국인들은 뭐 이런 짤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제품의 뭐 이 품질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이제 공급망, 이것을 중국 내 완전히 이제 수직 계열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품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투자로 이 중국은 거의 수직 계열화된 독립적인 새로운 플랫폼, 이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어떤 서플라이 체인, 이것과 별개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반도체 이 공급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장기적인 역사를 두고 보면은 바람직한 거죠. 자, 이제 두 개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로보틱스, 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 서구의 기업인들이 중국의 공장을 가면은 경악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은 직접 이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오고. 그리고 호주의 어떤 기업인은 이제 중국 공장을 방문했는데 800m 라인을 쭉 걸어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로봇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로봇 장비 이것을 이제 설치하고 이런 거 작년 한 해입니다. 중국은 거의 30만 대. 그런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들 나라들 다 합쳤어도 7만 5천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해겔 준호 변증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 이 알렉산드르 꼬제브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인물이죠. 프랑스의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뭐 꼬제브, 뭐 변증법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야, 저 막시스트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꼬제브는 원래 이제 좌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겔 철학을 연구하고 60년대, 70년대 서구가 다시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랑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꼬제브는 이제 과거 이 해겔 철학을 가지고 와서 특히 주인 노예 변증법,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준호 변증법 이것을 가져와서 헤로운트 넥트입니까? 자, 이것을 가져와서 현대 당시 이제 6, 70년대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자, 준호 변증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가 있습니다. 영주가 있죠. 일단 이 프레스티게 캄프 인정 투쟁. 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양자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영주가 되고 패한 자는 노예가 되죠. 농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누가 하는가? 노예 계급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기투가 나오죠. 자, 이 노예 계급은 자연의 어떤 대상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투자하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면서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기술, 뭐 당신은 이제 뭐 테크놀로지라 부를 것은 없습니다만 기술이죠. 자, 이것을 획득을 하면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일종의 상인 계급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는 이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르주아 계급이 일어나서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봉건 영주제 그리고 왕정 이런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근대적인 입헌 이제 공화국을 만들게 되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여기서 역사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노예가 노동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테크놀로지 그리고 상업 이것과 이제 매칭이 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꼬제브는 이제 더 이상 혁명 이런 거 다 집어쳐 그리고 이 꼬제브는 프랑스 이제 과학부서에서 이렇게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유명한 서적입니다. 당시에 이제 서구 민주 진영 이것을 정당화하는 이것이 역사의 종점이다. 그런데 이것을 차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죠. 어쨌든 여기 내용이 같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만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시 이 헤겔의 준호 변증법 이것을 이용해서 자 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 경제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종언이다. 1990년대 이제 드디어 이제 바르샤바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미국 1국 체제죠. 그리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이것이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후쿠야마가 이제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죠. 최후의 인간, 역사의 종언. 이 책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네오콘 세력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콘 세력이 딱 등장하고 부시 그 옆에 쫙 있습니다. 얘네들은 미국이 역사의 종점이야. 우리는 거의 뭐 이 국가 자체가 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한 국가들, 독재 국가들 이들을 평정하고 민주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여기 이제 이론적인 대부가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잠시 접어두고 자 다시 이제 꼬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 주인 노예 변증법입니다. 노동을 하는 계급, 자 물건을 만들고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중요한 거죠. 제조업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익힙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손에 익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문서화되고 표준화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계급이 결국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서구는 이제 지적 재산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질서로 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좀 착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나 뭐 한 20년 전입니다만 중국에서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중국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물건을 만들면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자 이제 유럽의 귀족들은 점점 더 이제 귀족화되는 거죠. 봉건화됩니다. 우리들은 마케팅, 기획 그리고 뭐 연구개발 이런 것만 해야 돼. 학업은 너희들이 해. 그러면서 서유럽과 이제 미국,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제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전수할 뭐 기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해줄 인간도 없습니다. 당장 뭐 히토류를 만들겠다. 그런데 중국은 히토류 인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외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는 히토류를 다루는 학과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대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는 30개 대학에 히토류 관련 학과가 있고 박사과정까지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히토류 관련돼서 학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 중국에 무조건 유학을 가야 됩니다. 뭐 일본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 유럽인들은 이제 귀족화되었습니다. 우아하게 이렇게 쫙 옷을 빼입고 우리는 이제 마케팅, 금융 이런 것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물건을 열심히 만드는 나라, 한국도 여기 포함됩니다만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은 계속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그룹, 테크놀로지를 가진 그룹이 주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인정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집단이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인 노예 변증법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역사의 법칙이라면 결국 물건을 만드는 나라들,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새롭게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처럼 물건 만들기를 포기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추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을 이제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여전히 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제조 공동화를 계속 끌고 나가면 결국 미국은 추락하게 되고, 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지위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로 양적인 측면입니다. 미국이 어떤 특수 분야에서 여전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제조 역량, 여기서 중국과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인적 기반, 자, 이제 계속 전수가 되는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모아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진 분야죠. 이제 반도체 설계나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 문화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과거 준호 변증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상인 계급 부르주아지가 커지면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뭐 당신 노예 계급들 이 봉건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자하고 조롱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여전히 서구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오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이 소프트 파워까지 어떤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때는 진짜 이제 서구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주제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뭐 금값 오늘 4,131불까지 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패권에 심각한 어떤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제 떨칠 수가 없죠. 이 와중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발표하자 이때 코인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알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이 맞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트코인 뭐 지금 투기판이죠. 그런데 알트코인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기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비교 뭐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좀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죠. 여기서 어떤 악재가 터지자 그동안 마켓은 이 컴플레이선시, 그러니까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늘리기 시작했죠. 뭐 2배, 3배 이런 레버리지는 여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배 레버리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불, 심지어 100억 정도의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레버리지를 했습니다. 2배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50% 하락합니다. 이때 계좌는 깡통이 나죠. 그래서 리퀴데이션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타격, 그거라기보다는 마진 트레이딩이 누적이 되다가 한 번 이제 빵 터진 거죠. 이런 것은 주식 시장에도 있습니다. 마진 이제 뭐 돈을 빌려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는 무려 뭐 20배까지 있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쭉 쌓이죠.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펑펑 털어먹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퀴데이션을 촉발한 이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죠. 중국과 2차 경제전쟁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 출렁이면서 레버리지 계좌들 그냥 줄깡통이 났습니다. 뭐 이 300억 불 정도가 이제 뭐 리퀴데이션 됐다는데 뭐 정확한 피해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가격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그 직전에 이제 싹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숏을 걸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루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오는데, 일단 그런데 뭐 트윗 같은 데 가면 지금 뭐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성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진 계좌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이날 뭐 거의 다 깡통 났죠.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에서 뭐 이 사태를 뭐 뒤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트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받아쳤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사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글을 올리고 있죠. 야, 이제 중국 죽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니 중국이 절박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인들,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진짜 무식합니다. 이 사태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누가 칼을 쥐고 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제조업, 캐파, 여기에 칼자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죠. 이제 중국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이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몰라도 JD 벤스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편이 잘한다, 세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자, 이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이 그들만의 플랫폼 스탠다드, 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미국 것을 따르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굴복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 경제권이 성장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미국의 가세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헐뜯기 시작합니다. 이 중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유럽을 공격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황당한 이야기까지 루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코비드 때문에 출렁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재궤도로 올라와서 10%씩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수출이 늘고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한 수출은 얼마 없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4%. 그런데 미국 시장을 대체해서 아세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여기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 양반은 이제 하버드 나온 미국인인데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중국이 미국과 이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반도체 질서가 있으면은 중국이 영원히 이 미국이 만든 반도체 질서 안에서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기 생산량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히터류든 뭐든 전기가 필요하죠. 산업 생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기 생산량이 계속 이렇게 일정 정도 멈춰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죠. 미국 내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만들 기술진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술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핵발전소를 만들 기술진 이게 없습니다. 만약 진짜 만들게 된다면 한국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히터류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만 때린 것이 아니라 유럽, 한국, 일본 여기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미국이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인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싸우다가 미국이 싹 빠지면 그러면 우리만 이제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캐서린 타이슨. 이 중국은 이번 전쟁을 쭉 준비해 왔다. 헬륨 같은 경우 미국에 이제 95% 의존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단 2년 만에 5%로 줄인 거죠. 헬륨이 없으면은 반도체라든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데 이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준비를 하고 미리 이렇게 줄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전쟁은 미국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물론 중국 측에도 타격이 있죠. 그러나 계속 분열이 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서구에 대단히 불리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을 구슬러서라도 이제 끌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국이 히토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구를 공격할 수 있는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많은 양의 히토류를 가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이 1%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데 러시아 내에는 엄청난 이제 히토류 자원이 있는 거죠. 전 세계 자원의 최대 12%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자원들 돈바스는 이쪽 계속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거대한 매장량으로 이제 이 중국의 테크놀로지 이것과 조인한 다음에 자 이제 함께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역 전쟁에 콩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미국 농민들이 이 콩에 많이 매달리는 이유는 소규모 농장도 많은 일꾼 없이 이제 콩 농장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화된 이런 장비를 이용하면 쉽게 이제 콩을 재배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사지 않아서 지금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저까지 한 방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2024년 중국 GDP입니다. 여기서 미국과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포션, 이것은 1%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중국 내수 시장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국이 멕시코나 이런 데 수출을 하고 여기서 가공되어서 미국으로 공급되고 이런 물량도 있습니다만 그런 물량들을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한 1에서 2.5% 정도까지밖에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시각에서 자 미국이 줄면은 뭐 유럽에 수출하고 일본에 수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미, 뭐 러시아 자 이런 국가 이들 경제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은 올인을 한 겁니다. 결국 인구의 한 20% 정도 이제 서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의 70몇 프로 이제 글로벌 사우스죠. 이쪽에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것과 미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